그럼 이제 실제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파라핀이라고 하는 고체 성분이 열에 의해서 녹지요.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불꽃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소를 발광,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발산되기도 하지만 실제 어디로? 고체인 파라핀으로 발산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파라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이 발산되는 형태를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열 전달의 형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열 받으면 결국 파라핀 입장에서는요. 열을 받게 되니까 흡열을 하게 되는 거고요. 흡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상변화가 일으키죠. 물도 상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물은 고체인 얼음에서 액체인 물로 한번 상변화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물이 끓지요. 에너지를 계속 빨아 당깁니다. 그리고 액체인 물이 100도씨에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상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턱대고 화재가 나면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기체가 됐을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냉각 효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은 가장 좋은 소화약제. 어차피 이제 소화약제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소화약제입니까? 아닙니까? 소화약제죠. 가장 좋지요. 가장 좋은 이유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 가장 싸다. 냉각 효과는요, 가장 우수하다. 세 번째는요, 독성이 없다. 그죠? 네 번째는요, 취급이 용이하다. CO2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할론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의 자체 독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근데 펌프를 써서 얼마든지 이송시킬 수가 있죠. 물론 단점은 뭐죠? 단점은 수송 피해 이 정도죠. 근데 CO2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고압의 설비입니다. 고가지요. 물보다. 물은 톤당 얼마죠? 100원도 안 하는데 CO2는요. 톤 하나 본배 안에 들어있는 게 45kg짜리면 이게 한 3, 40 정도 치면요. 엄청나게 고가인 거죠. 취급 설비 쉽지가 않죠.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소화약제인 물도 가장 좋은 소화약제로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제라고 하는 걸 부여합니다. 뭐 증점제니, 밀도 계질제니 또는 뭐 착색제.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산불 화재가 있으면 비행기가 훅 지나가서 뿌립니다. 물을 뿌리기도 하죠. 물만 뿌리면 예를 들어서 물만 뿌렸다. 비행기 조종사가 내가 물 뿌린 자리를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뭘 갖다 뿌리느냐? 그 안에 착색제를 집어서 빨간색 안료를 집어넣죠. 그러면 비행기가 뿌리고 지나간 자리를 또 뿌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약재화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가연물이다라고 하면 초의 입장에서 연소의 과정을 설명시키면 결국 처음에 에너지를 부여하면요. 화염이 있고요. 그 화염에서 열이 나면 얘가 리사이클 계속 이러한 반응을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열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공기라고 하는 대류를 통해서 열이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뭐 고체라고 하면 전도라고 하는 열 전달을 통해서 얘가 결국 온도가 상승된다. 온도가 상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파라핀이 분해되면요. 그 상태는 액체 상태로 되고요. 그 액체 상태에서 열을 더 받게 되면 얘가 기체 상태인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또 한번 상변화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 어디에서 심지 상태에서 액상으로 쭉 빨아 올렸다가 결국 화염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면 얘가 어느 정도 가스 범위가 형성됐기 때문에 실제 연소가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 쉽게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실제 탈 수 있는 라디칼 때문에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의 메커니즘은 가연물 자체의 흡열과 분해. 근데 분해를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이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해되는 물질의 상태로 치면 어떻게? 기체, 그다음에 고체, 액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기체와 고체, 그 중에서도 특히 기체는 혼합을 하죠. 무엇과? 주변에 있는 산소와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요 혼합이다라고 하면 가스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가스는 즉 가연물이죠. 그래서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뭘 형성하죠? 가연성 혼합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연성 혼합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점화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가연물, 가스, 산소, 점화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연소 과정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연소다라고 하면 결국 연소 생성물, 뭐죠? 열, 연기,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수증기, 경우에 따라 불완전 연소되는 여러 가지 타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연소에서 배출이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누면 기체, 고체는 이렇게 일반적인 연소의 형태. 일반적인 연소의 형태다라고 하면 화염이 있는 연소. 화염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발염연소 또는요 불꽃연소 이렇게 표현한다. 같은 뜻입니다. 발염연소가 뭐냐? 화염이 있는 연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불꽃연소는 뭐냐? 화염이 있는 연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분해된 기체하고 고체에 의해서.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얘가 액상입니다. 액체는요, 연소를 하는데 거치지 않는 단계가 있죠. 뭐를? 가스, 공기와 혼합되는 가연성 혼합기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연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배출합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경계선을 쭉 나눴으니까 얘를 어떤 연소라고 하느냐? 얘는 가연성 혼합기를 거치지 않아서 불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없는 연소. 그래서 얘를 발염이 아니라 무염 연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한다? 표면 연소. 또 하나는요. 자결 연소. 또 하나는요. 마지막 훈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표면 연소하고 표면 화재는요. 같다 틀리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딱 전문용어로 하면 한 끗 발 차이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180도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표면 연소는 얘를 이야기했죠. 즉 무염, 화염이 없는 연소를 이야기하고요. 표면 화재는 우리가 얘는 어디서 정의하고 있냐면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107에서 정의, CO2 소화 설비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가연성 가스,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 화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가연성 가스와 가연성 액체다라고 하면 화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표면 화재와 표면 화재와 표면 연소는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 연소는 말 그대로 자결 연소, 훈소, 그러니까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불씨만 있는 연소. 쉽게 보면 가연물의 형태로 보면 얘가 뭐일까요? 숯, 목탄, 코커스. 불꽃 연소는요. 기타 가연물. 이런 것들 불꽃이 있죠. 목재, 불꽃이 있죠. 가연성 가스, 액체, 불꽃 있죠. 나머지 가연물의 형태, 가스 형태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면 화재. 그 중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 화재를 표면 화재라고 한다.
화재안전 기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최소한 화염이 있는 연소와 화염이 없는 연소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용어 정리. 그래서 발염, 그 다음에 불꽃. 발염과 무염은요 상반되는 개념. 그리고 무염연소, 표면연소, 자결연소, 훈소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훈소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위험한 이유는요. 속도가 대단히 느리고요. 우리가 훈소를 많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정상적인 연소는 정상적인 연소 생성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스, 그다음에 불꽃, 그다음에 연기. 그러면 저희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얘네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어떤 불꽃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우리가 연소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연소와 훈소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속도입니다. 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엄청나게 느린 대신 발생시키는 생성물의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감지 소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것들은요. 얘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속도가 느린 대신 얘는요. 불완전 연소합니다. 불완전 연소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나누면 완전 연소가 좀 더 쉽습니다. 인체적인 독성에 있어서는요. 왜? 얘는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CO2, 물밖에 생기지 않는데 얘는요. 기타 독성 가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방에서 이론적으로는 훈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소와 배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소라고 하면 화염이 있는 연소, 화염이 없는 연소를 구별하고 있다 정도만 가장 구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